일단 여러분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걸 주주의 지위인데 이게 주주의 지위인데 얘를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두 개로 제가 나눠진다 그랬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회사의 이익과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이 서로 달라요. 주주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은 회사 너가 나한테 돈을 주려면은 자본금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익 배당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려할 게 안 되고 아니면 회사 해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자라고 그래서 오늘 배울 건데 감자는 무슨 의미냐면 회사의 일부 해산을 의미해요. 사람이 안 없었는데 왜 일부 해산인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거든요. 사람에 관련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돈에 관련이 있는 회사라서 제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될 돈의 단위 자본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본금을 깎아낸다는 거는 회사를 일부 해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주가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해산을 해야 돼요. 내가 쏟아부었던 돈을 받으려면. 근데 이거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죠. 이런 가치는 보호를 못 받죠. 해산을 시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건 특별계를 해산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나는 뭘 하냐면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식 양도 자유. 양도 자유. 근데 주식 양도 자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신주를 발행했을 때랑 신주 발행이 아니라 그냥 신주 발행 전까지. 이걸 이제 그냥 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설립이랑 신주 발행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설립부터 신주 발행 전까지랑 신주 발행 후랑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회사가 설립될 때 배정받는 주식 있죠. 옛날 올드한 주식. 그 다음에 신주 발행할 때 또 배정받을 거 아니야. 두 군데 있어서 모두 나는 주식 양도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랑 같냐면은 이 주식의 지위가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주식의 지위라는 거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얘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채권에 가까운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채권에 가깝기 때문에 원래 얘의 양도 방식은 뭐냐면 지명채권 양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명채권은 아닌데 그 방식에 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랑 비슷한 걸 민법에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임차권 양도를 할 때 임차권은 나의 지위를 얘기하거든요. 지위?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얘기하는데 걔를 양도할 때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했잖아요. 계약인수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임차권 양도랑 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같다. 구조가.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얘로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통지승낙이라는 엄청 뻑적지근한 절차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네 글자니까 쉬워 보이지만 통지승낙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야 돼. 이게 사람의 이름이라 도달했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3번의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알아내고 발송하고 도달인지 확인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또 얘기도 해줘야 돼. 자, 지금 다 모든 일이 잘 처리됐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유통성이 떨어져요. 유통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나는 지금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유통성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유통성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유통성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회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회사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싶고 귀찮잖아요. 물론 돈이 들어오는 건 좋죠. 근데 일단 한번 돈이 들어오면은 그 금액만 유지가 되면 주주가 바뀌는데 별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 귀찮거든요. 주주총회 소집하는 게 회사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사람들 다 파악해가지고 통지를 다 보내야 되거든요. 얼마 동안 이제 주주총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파란색으로 하면 반대 가치가 뭐냐면 그래서 가장 핵심이 주주 입장에서 유동성을 많이 파악을 할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나는 양도의 자유. 이거 두 가지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획일적으로 처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획일성. 그다음 경영에 있어서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주가 바뀌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고정이 되면 돼요. 얘는 획일성 안정성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주식양도의 자유라는 가치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의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초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얘를 돕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중간쯤에 있는 게 주권의 발행이에요. 주권 발행. 얘가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 채권을 물권화 시켜준 게 동산화. 이 발행을 한다 이게 유가증권에. 이게 어음이든 그게 수표든 아니면은 주권이든 똑같아요. 동산화를 시킨 특징이 뭐가 되냐면 얘는 이때부터 인도의 방식으로 양도하게 돼요.
민법 188조 1항.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법리를 잘 알아두시면 어음수표도 되게 쉬워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통지승낙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를 동산으로 만들어 버려서 인도의 방식으로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상법은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교부라고 써요. 교부. 교부가 인도예요. 교부가 인도.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독일의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을 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동산을 동산화시켰다. 이게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주권을 그럼 발행을 하면은 나는 내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는 이걸 빨리 발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그냥 지연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주가 바뀌는 건 관계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에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규범주화적 해석을 해서 두 개의 가치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 설립 후에 6월까지. 그래서 여기다 맞춰서 보면은 6개월. 신주 인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확히는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이 돼야만 주주가 새로 이제 주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납입 기일 얘를 기준으로 둘 다 6개월 동안은 뭘 한다? 내가 스테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내가 지연을 시킬 수 있지만 얘가 지나서까지는 뭐가 된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6개월 동안은 양도를 주권에 의한 양도 방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권에 의한 양도 방식을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원칙이 뭐냐면 주권을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교부의 방식이지, 원칙은 뭐예요? 주권이 있든 없든 나는 뭘 할 수 있다? 지명채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주는 거는 나에 대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주권이랑 같은 게 뭐냐면은 신주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증서거든요. 인수권 증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정확히 얘도 주권이 생기긴 한데 주권 발행 전에 이미 이걸 해줘요. 신주 인수권 증서를.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건 다 뭐냐면은 회사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나의 원래 권리가 날아가진 않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은 얘랑 전혀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뭘 할 수 있냐면 주식양도의 자유를 누려요. 어떤 방식으로? 이 지명채권 양도. 이게 원칙이에요. 그냥 지명채권 양도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명채권 양도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계속.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다 허용이 되는 거냐면 애초에 내가 회사가 설립 전이면은 얘를 권리주라고 그래요. 권리주. 그러니까 인수인으로 지위, 주식 인수인 지위. 그 다음에 주주 지위를 양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주식 양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돼야만 난 주주가 되거든요.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설립해야만 주주잖아요. 회사 설립 전에는 인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를 주식 양도라고 그러고, 정확히는 주식 양도는 아니죠. 주식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근데 주식 양도라는 거는 회사 설립 전이랑 후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가 설립해야 주주니까 그때부터는 주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죠. 그 전에 누구를 양도하는 거다? 주식 인수인의 지위를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권리주라고 해요. 권리주.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뭐다? 주식 양도인데, 이 주식 양도가 주권 발행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위자우 주권 발행. 주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권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주식 양도가 주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냐면은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돼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다 되는데 나는 뭐가 된다? 주권을 발행받고 난 후부터는 얘로 가능하다는, 주권으로서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주권으로. 일로 통일이 되는. 이전까지는 다 돼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다만 뭐가 안 된다? 얘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범위. 다만 만약에 주권이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권리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시면 보통 이렇게 배워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권리주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그다음 그렇게 회사도 인정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다만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은 갖춘다. 그렇게 있고, 권리주는 또 책을 읽어보면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은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설명을 다 다르게 해놔가지고 이게 한번 통일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나는 원래 주식양도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명채권 양도 방식인데, 만약에 주권이 발행이 돼 있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 그래서 주권으로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어음수표는 어음을 발행하고도 지명채권 양도가 돼요. 근데 주권은 그렇게 안 돼요. 주권이 발행이 되면 주권으로만 양도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지명채권 양도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어음수표는 돈에 대한 관계라서 이중지급해도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회사법 관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중양도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명채권이랑 그 다음에 저기 유가증권 동시에 두 개 다 양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된다? 주권으로만 양도를 해야 돼요. 주권이 발행이 돼요. 근데 회사에 대해서 설정해준 기간은 뭐다? 6개월 동안은 너가 이렇게 주권을 발행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회사에 주권 없이 한 주식 양도도 뭐가 되냐, 주권 발행 없는 상태에서 한 양도도 뭐가 되냐면 6개월이 지나면은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해지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 두 회사 유효.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느낌만 좀 받으시고 제가 칠판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잘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거를. 이게 뭔지 아시겠죠? 크게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을 한다.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빨간색 이거 바뀌면 안 돼. 주식양도의 자유. 다시 말해서 얘는 나는 뭐다? 지명채권 양도를 할 것이다. 근데 회사의 권리관계의 획일성을 내가 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면은 다만 이 주식양도의 자유는 언제부터 적법하게 제한을 받냐면, 그러니까 규범조화적 해석이 되냐면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때부터 주권 발행 후부터. 주권 발행 후부터는 뭘로 한다? 이때부터는 교부의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어음수표랑 차이라 그래서 어음수표는 위에 게 계속 가요. 지명채권 양도도 되고 그 다음에 교부도 돼요. 근데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주권 발행을 일단 하나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권 발행. 그 다음에 주권 발행 되기 전에 그다음에 회사 이게 설립이 됐어요. 회사 성립이 됐어요. 이게 등기를 했다는 말이죠. 등기를 했다. 그 다음에 내지는 여기랑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신주인수 납입기예요. 신주 납입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뭐가 있냐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을 안 해도 돼요. 스테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회사에 대해서는 화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된다? 주권이 발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도효력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얘가 의무를 획득한 거거든요.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아까 제가 한번 법리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민법 150조 이항의 법리 기억나세요? 이게 내가 뭔가 조건 성취를 계속 안 지키고 있으면 조건 성취된 걸로 그냥 법률이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간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339조에 그 주권 신주인수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성립 후에도 6개월 동안 발행을 안 하는 주권을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더러워졌는데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된다? 회사에 대해서도 화살하고 있습니다. 회사 효력이 있고 여기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그다음 앞에 부분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성립 전에 내가 인수인의 지위를 넘긴 걸 권리주 양도라고 부르는데 얘도 뭐가 된다?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주권의 의미도 그래서 약간 명의계사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주권도 그냥 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내가 양도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6개월이라는 의무기간을 내가 회사가 안 지키면 뭐가 된다? 조건이 성취된 걸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책에서 저는 옛날 책 볼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권리주 양도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도 이제 그 주식 지명채권 양도가 쭉 그대로 연결다 되는데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제 진짜 채권양도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여기 채권양도 법리거든요. 근데 책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채권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의 채권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책에 찾아보면은 6개월 전에 한 거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명채권 양도다 이렇게 또 써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술의 포인트가 책에 보면 여기 회사에 효력 없고 회사에 효력 없는데 지명채권 양도 방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지명채권 양도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되죠? 그게 아니라 원래 다 지명채권 양도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회사가 발행을 해주면 그때부터 교부한 걸로 그냥 동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발행을 하기 전까지는 난 회사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해요. 내 권리자라는 거를. 근데 회사가 늦게까지 발행 안 해주면 뭐가 된다. 6개월 동안. 그럼 그때부터는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책의 일반적인 여러분 서술틀이랑 좀 달라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잠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 다 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저기 그 신주 배정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